안녕하세요. 요모입니다. 오늘은 롯데리츠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롯데리츠는 얼마 전까지 국내에서 자산 운용 규모로 1등 자리를 지키던 리츠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얼마 전 SK리츠가 SK유타워를 자산으로 편입하면서 롯데리츠는 1등 자리를 내주었죠. 그래도 과거 1등답게 자산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총 15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5%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시가 배당률은 약 5.1% 수준입니다. LTV는 약 48.1%로 다른 리츠들에 비해 여유로운 수준이고 평균 대출 금리도 2.07%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들의 만기가 2022년과 2023년으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만기를 지나며 금리가 어떻게 다시 산정되는지가 롯데리츠를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롯데리츠가 보유한 15개의 자산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포에 물류센터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15개 중 14개가 리테일 자산이므로 리테일 리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자산들 중 임대차 계약 만기가 가장 짧은 자산도 만기가 5년 10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꽤나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롯데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책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트리플렛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이 롯데리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책임 임대차 계약으로 롯데리츠는 공실률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으며 트리플렛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보험료나 제세공과금과 같은 부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지급된 배당금의 시가 배당률은 5.1%입니다. 롯데리츠는 보유 자산들을 트렌치라는 묶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트렌치로 구분하고 있고 트렌치 A부터 C까지는 상장 당시 보유했던 자산, 트렌치 D부터 F까지는 상장 이후 편입한 자산입니다. 트렌치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서 자산들의 만기가 한 번에 돌아오는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롯데리츠가 보유한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표는 롯데리츠가 보유한 전체 자산 목록입니다. 전체 자산의 매입가액 합은 2조 3천억 원이고 가장 비싼 자산은 롯데백화점 강남점입니다. 트렌치 A, 트렌치 B, 트렌치 C는 상장 이전인 2019년에 취득하였고 롯데쇼핑과 각각 9년, 10년, 11년의 책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렌치 D, E, F는 상장 이후 취득하였고 트렌치 D와 트렌치 E는 롯데쇼핑과 각각 7년, 11년의 책임 임대차 계약을 트렌치 F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15년의 책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렌치 F는 김포 물류센터이고 나머지는 전부 리테일 자산입니다.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6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유형별로는 백화점이 전체 자산 가치의 약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인 2조 3천억 원 중 1조 1,300억 원을 부채로 보유 중이고 금리는 차입처에 따라 최저 1.55%부터 최대 2.90%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 금리는 2.07%이고 만기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분포되어 만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트렌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렌치 A, B, C는 계약 당시 정해진 첫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1.5%의 인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렌치 D, E, F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트렌치 D와 E는 월임대료를 고정임대료와 연매출연동임대료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고정임대료는 계약 당시 정해진 첫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년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 수만큼 인상되는 임대료이고 연매출연동임대료는 매년 인상되지는 않고 직전 연도 매출 총액의 0.45%만 추가 연임대료로 적용되는 임대료입니다. 조금 복잡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트렌치의 자산들 중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혼자 매출 총액의 0.5%를 연매출연동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트렌치 D의 자산들과 달리 롯데마트 경기양평점만 단독으로 롯데리츠에 인수되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렌치 F의 김포물류센터는 트렌치 A, B, C와 비슷하게
초기 산정된 임대료를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 수만큼의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 자산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료는 약 94억 원이고 연 단위로 환산하면 1128억 원 규모입니다. 2021년 연말에 전체 자산에서 발생한 월 임대료는 약 91억 원으로 2022년으로 넘어오며 평균 3.3%의 임대료 인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롯데리츠의 배당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리츠는 매년 6월과 12월을 배당 결산월로 지정한 반기 배당 리츠입니다. 2019년 10월 상장 이후 12월에 첫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당금은 96원이 지급되었네요. 시가 배당률은 1.5%로 매우 낮긴 하지만 상장 이후 2달 만에 배당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영업이익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나름 준수한 수준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배당이 시작된 2020년 6월 배당부터 살펴보면요. 2020년 6월과 12월 모두 161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가 배당률로 각각 2.9%와 3.0%이네요. 연 배당률은 5.9%로 꽤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배당금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139원이, 12월에는 159원이 지급되었죠. 연 배당률은 시가 기준으로 약 5.1%입니다. 2020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는 트렌치 D와 EF의 신규 자산들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상 증자를 실시한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 증자로 주식수는 41% 정도가 증가하였고 배당금 총액은 2020년 556억 원에서 2021년 727억 원으로 약 30%만 증가하였습니다. 배당금보다 주식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주당 배당금이 줄어든 것 같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2021년 하반기 배당금이 주식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총 388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에서 2022년의 임대료 수익은 약 3.3%가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금 총액도 401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주당 배당금도 다시 162원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 수준의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롯데리츠의 주가는 2019년 10월 상장 당시의 최고가인 6,399원을 다시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다른 리츠들에 비해 큰 주가 상승이 없던 이유는 2021년의 배당 감소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하락한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롯데리츠는 리테일 리츠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단기적으로는 5,700원 부근의 가격이 하방 지지라인의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가격대를 넘어설 경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6,000원 초반대의 전고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종가인 약 6,000원으로 기준으로 앞에서 살펴본 162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시가 배당률은 약 2.7%입니다. 12월에도 동일한 수준의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연 배당률은 5.4% 수준이 되겠네요. 많이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롯데리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